2020년 극심한 불황기를 지나고 있는 조선 해양산업에는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는 큰 파도가 있습니다. 파고가 높은 큰 파도는 마루가 높은 만큼 반대로 골은 매우 깊습니다. 또 주기가 매우 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2000년대 중반 한국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국이었지만 2020년 현재는 바닥이 어딘지 짐작도 가지 않는 깊은 골을 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심 있는 것만 파헤치는 드릴 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업계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조선업계 시황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꾹. 카타르발 LNG선 135척 수주 예약 소식을 전하며 정부와 언론은 조선업계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는 기사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외지인들이 대거 몰려들어 거제 지역 아파트를 몽땅 싹쓸이 해갔다고 하는데요. 먼저 슈퍼사이클을 또 다른 말로 장기 호황이라고 하는데, 조선업계 슈퍼사이클은 해운시장의 경기와 선박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주기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예전부터 해운업과 조선업계에는 선주들이 선박을 집중적으로 발주하고 이들 물량이 집중적으로 건조되는 시기가 있어 왔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들 선박이 노후화될 때쯤 석유경제 붐으로 유조선이 집중적으로 건조됐고, 또 이들 선박이 노후화될 때쯤 중국발 호황이 있었습니다. 장기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오판한 선주들과 거기에 가담한 투기성 발주까지. 하지만 호황은 어느 순간 끝이 나고 이로 인해 선봉량 과잉, 해운업 시황 악화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호황기의 정점을 지나 어느 순간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면 호황기 발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늘려온 생산 설비는 결국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고, 수주 절벽으로 인해 경쟁력 없는 조선소들은 통폐합되고 남아있는 조선소도 생산 설비와 인력이 감축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 단계에 속하는 것이지요. 생산 설비와 인력 감축. 이후 선박의 노후화로 인한 선봉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다시 해운업과 조선업계에는 호황기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론상의 조선업계 시황 주기입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실제 조선업 시황 주기가 이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56년 수에즈 운하 폐쇄로 선박들이 희망봉을 돌아가게 됩니다. 사태의 장기화에 베팅한 해운업계는 한꺼번에 많은 선박을 발주했으나 바로 다음에 운하가 재개되고 해운업계에 한동안 불황이 지속됩니다. 1967년 이집트, 이스라엘 간 전쟁으로 수에즈 운하가 다시 폐쇄되고 전세계 물동량이 급성장하면서 해운업과 조선업계에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유례없는 호황으로 일본은 최대 수혜국이자 조선업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황은 1973년에 발발한 제4차 중동 전쟁으로 석유 파동이 발생하면서 종료됩니다. 오펙의 감산으로 인한 유가 상승, 그리고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세계 경기 침체, 물동량 감소는 해운업계에 직격탄이 돼버린 것이죠. 호황이 끝난 후에도 수년에 걸쳐 인도된 선박으로 인해 선봉량 과잉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20여 년의 긴 조선업 불황을 초래합니다. 유례없는 호황으로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갔던 일본은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두 차례 시행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조선산업을 사실상 사형산업으로 규정하고 조선소 통폐합, 대형 도크 폐쇄, 설계 및 R&D 인력 퇴출, 표준선 도입, 조선해양공학과 폐지까지. 이때부터 일본 조선산업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한국은 빅3 3사를 중심으로 대형 도크를 증설하며 일본을 추격했고, 2000년대 들어 중국발 호황과 함께 시장 패권이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한 중국 덕분에 많은 원자재들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고 다시 공산품으로 제조되어 전 세계로 수출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중국 효과라고 불리는 경제 호황이 조선업계에도 찾아온 것이지요. 당시 거제도에 있는 동네 개도 만원짜리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중국 효과로 인한 조선업 호황을 수치상으로 살펴보자면 2002년 2066만 CGT였던 세계 신조선 발주량이 2003년 2배를 상회하고 3년간 유사한 수준의 발주량이 이어지며 유례없는 호황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2006년 이중 선체 구조 탱커 규제에 대응한 대체 수요가 크게 일어나면서 2006년에는 7,422만 CGT가 발주됐고 2007년에는 중국발 철광선 운송 수요 증가로 벌크선 대란이 일어났고 거기에 컨테이너선 대형화까지 겹치면서 전년비 24% 증가한 9,201만 CGT가 발주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발주량이었습니다. 2008년에도 그러한 분위기는 이어져 갔고 중국이 주도한 경제 성장, 매년 두 자릿수 해운 물동량 증가 추세를 예상했으나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꾸었고 2009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합니다. 이후 에코10이나 LNG 연료 추진선, 극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등등으로 버텨는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 선박 발주량은 전년도 대비 57%나 급감했습니다. 매년 더 나빠질 게 없을 정도로 바닥을 찍어왔지만 진짜 바닥은 아직도 어디인지 이제는 감히 전망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 시황 주기는 이론상 선박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주기 대략 20에서 25년이라는 큰 파도 속에 국제 정세의 변화와 신흥국의 급성장에 따른 해운 시장 경기 변화 그리고 에너지 패권국 간의 경쟁에 따른 유가 변화 그 외에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환경 규제 선박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선형 개발 품질 향상에 따른 교체 주기 증가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파도가 뒤엉킨 아주 복잡한 파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시황 주기라는 건데요. 하지만 큰 파도의 흐름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에 다음 슈퍼사이클의 정점이 언제일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슈퍼사이클의 정점이 2003년에서 2008년에 집중적으로 선박이 발주되었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인도됐으니까 다음 슈퍼사이클의 정점은 빨라도 2023년이고 맥스 2030년이 되어야 물이 들어오고 노를 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0년대 초반과는 달리 중국 조선업 포션이 어마어마해졌고 지금부터 5에서 10년 뒤 중국 조선업 기술력, 품질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미래에도 한국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국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어찌됐든 수주절벽 상황 속에서 그때까지 누가 살아남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 슬픈 현 상황을 보며 지금과 매우 유사한 1970년대 일본 조선업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드릴 킴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